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오히려 양측의 간극을 더 벌려놓은 모양새입니다. 부산 범어사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할 거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결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인천 강화를 찾은 한 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양측은 3대 요구 수용 여부부터 회동 성과에 이르기까지 이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종차분하고 좀 원만하게 진행된 면담이 왜 부정적으로 알려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빈손 회담, 대통령의 전면 거부식으로 전해지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 명단을 사유와 함께 요구한 점, 또 김 여사의 활동 자제를 약속한 점 등은 사실상 한 대표 요구를 수용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사안마다 구체적 근거를 강조한 건 수용 불가의 뜻으로 또 받아들입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적어달라고 한 것, 또 일부 인사는 김 여사 라인이 아닌 대통령 라인이라고 강조한 점,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공식 선언할 걸 요구했지만 이미 자제하고 있으니 앞으로 보면 알게 될 거다. 이런 것 등이 모두 여론과 거리가 있다는 게 이제 한 대표의 생각 같습니다. 자, 이 양측이 너무나 극명한 시각차여서 결국 갈라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보니까 이제 뭐 당대표 사퇴나 네. 그다음에 뭐 탈당이나 또는 뭐 특검법을 그대로 뭐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엄중한 상황으로 이게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로 엄중하다. 어제 그 네. 만찬 한 한동훈 대표 측이 네. 한 22명이 뭐 저는 완전하게 그 빈손이다 이렇게는 안 봐요. 허심탄회하게 그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여론에 따라 하고 싶은 말을. 네.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는 이제 그 저는 응답이 있었다 봅니다. 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문제도 지금 이제 그 힘들어하고 자제하고 있지 않냐. 네. 실제 지금 뭐 대활동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이걸 굳이 뭐 공식 선언으로 이게 뭐 앞으로 대활동 중단한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외국 순방 같은 것도 필요할 때는 또 있으니까 최대한 이게 전략적으로 자제하되 꼭 필요한 경우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이게 답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인적 쇄신도 그래요. 바로 이제 인사권인데 그 자리에서 뭐 8명을 바로 자른다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제 뭐 서로 좀 이게 절충이 있겠죠. 그 중에 또 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뭐 때문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어주면 이게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 답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명태균 씨 문제도 대통령은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그 문제 때문에 만났다가 나중에 결별했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소통이 오래된 거 다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고. 따라서는 뭐 어느 정도의 그 대통령도 솔직하게 답을 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이게 당장의 결과는 없어도 완전히 뭐 갈라서거나 이게 빈손 이 정도 평가하기 어렵다 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신조 부대변인한테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나름 성과도 있었는데 한 대표가 좀 뭔가 좀 안달을 내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일견 동의합니다.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래도 영부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 자제할 것이고 또 원한다면은 더 모습을 안 드러내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번 그 면담에서 아쉬웠던 것은 구도 자체가 굉장히 억압적으로 보였다는 점, 그리고 면담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에 불렀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추경호 원내대표와 저녁 식사를 하신 것 때문에 지금 조금 매우 섭섭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난 게 한 5시쯤 만나셨고 1시간 20분가량 진행했으면 저녁 시간이랑 딱 맞거든요.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아무리 그 면담의 성과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 온 김에 저녁이나 들고 가지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저는 밥 안 먹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한동훈 대표 보내고 추경호 원내대표만 따로 불렀다. 이거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웠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낮게끔 만든 가장 큰 요인인 영부인 리스크를 해소하자.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그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걸 지금 사실상 다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야 된다. 그 대의 명분에는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모든 일원이 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 진정성, 그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게 어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대표가 약간 자기 정치를 한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일종의 권력투쟁 비슷한 그런 걸 벌이는 게 아니냐 볼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직 검찰 출신들이 바라보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총장 시절 그 이전부터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사실이고 사실상 고발사주 의혹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는 원팀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한동훈 대표가 빠지고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들어가서 또 새로운 트리오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평가와 분석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반윤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내부에서 용기 있게 결기 있게 여당 안에 야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할 태도와 목적과 명분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냐. 근데 모양새만 취하고 실제로 특검 정국이 되면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또 쭉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반윤의 어떤 그 기수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특검 정국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줄 태도,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 왜냐하면 지난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결기 있게 나서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가능한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민주당의 그 판단과 전략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특검 정국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보수지들 특히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동아일보인가요?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할 테면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의사는 이미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오판하지 아니하고 이 국면을 잘 이끌어가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신용만 하고 한동훈 대표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특검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국면이 굉장히 지리하게 길게 갈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네. 저 김준욱 대변인한테는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 아까 장 기자님도 이제 여당 내 야당 역할, 그러면은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대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표는 확실한 자기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대표가 국민만 바라고 가겠다고 세게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아까 장 기자 말씀대로 또 톤을 낮춘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엔 가능할까요? 좀 달라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시점이 됐어요. 어제 긴급 만찬을 소집했고 거기에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일단 모였다. 번개로 모인 건데도 20명이 넘게 모였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 거죠. 정치권에서 2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20이라는 숫자에 이제 많이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저는 당장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2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론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타이밍은 맞다.
그런데 그 방식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여줄 건가 하는 부분은 이제 보여줘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이 면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두 분의 면담을 그냥 짧게 이렇게 보니까 그 동안은 두 분의 윤한 갈등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면담을 끝내고 나서는 윤한 갈등이 감정이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양측의 대리인 공방전이 사실상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세게 시작이 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발언들이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마침 뭐 오늘 아침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모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면은 그 한동훈 대표가 예스냐 노냐 이거 뭐 그 말을 편집하지 말고 얘기해봐라라고 했더니 침 뱉는 거냐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왔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는 사실은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루비콘 강을 완전히 건너간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지금 루비콘 강의 중간쯤까지 건너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의 판국을 분석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동훈이 대통령실과 선을 긋고 자기 정치를 해야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올려주셨고요. 들이받아야 한다. 그냥 그렇게 있으면 사라진다. 한동훈 잘 생각해야 할 것. 이런 의견 주셨고요. 대통령도 국민 힘든 거 안 알아주는데 국민이 김건희 여사 힘든 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사진도 그게 뭡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는 학생도 아니고 이런 의견도 있고요. 특검 이탈해도 어쩔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해놓고 한동훈 가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서 표단속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서영 변호사님, 아까 김진욱 대변인 얘기대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날 때마다 이제 문제를 풀려고 만나는 건데 이제 갈등은 더 커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정이 폭발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거 누가 나서서 해결할 사람이나 세력이 있는 겁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중재를 하거나 예. 두 분이 어떻게 화해나 참 이게 쉽지 않은 예. 냉장히 분석해 보면요. 이런데 어려운 저는 상황이라 보이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근데 서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이 두 분이 다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살아온 내력과 아니면 그 품성이랄까요, 성격이랄까 이런 것도 좀 이유가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뭐 아마 이제 검찰로 20년 이상 동지로 왔는데 주위에 저는 참모 한동훈 대표도 문제지만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도 이게 뭐 7인방이든 10인방이든 뭐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든 이게 다 비선 실세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박근혜 이명박 모델도 이야기했고요. 예. 차비라도 이야기했는데 박근혜 이명박하고는 이게 좀 틀려요. 그때는 이제 임기 말에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경선할 때부터 이게 대등한 그렇죠. 원래는 이게 지지세가 있었고 예. 아버지 박정희 예. 대통령 후광부터 예. 그다음에 걸어온 길이 완전히 달라요. 이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국민이.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게 검사 정권의 이깁니다. 누가 뭐래도 20년을 같이 오다가 1, 2년 차별한 데서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정권으로 가면 정권 교체니까 국민들이 한동훈 정권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차별하는 마지막에 가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굳이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게 차별해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 될까요? 임기 말에 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될 텐데 저는 그 주위에 측근들 중에요.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은 청와대에 엄청나게 가고 싶은데 한 명은 면접 떨어지고 한 명은 경제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권력 다툼인 거죠. 예. 권력 다툼. 거기 현역 의원 중에 또 기소된 분도 두 분이 있어요. 원래 국민의힘이 기소된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또 우연히 우리 친한만 기소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여러 갈등이 겹치다 보니까 중재가 어렵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20명이 중재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분석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례가 대부분이에요. 비례는 나가면 이게 당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예. 못 나가고 아마 한동훈 대표가 최하의 경우 분당대 나가면요. 보통은 이게 그쪽에서도 한 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에다가 이명박 박근혜하고는 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샴 쌍둥이 같은 존재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분리수술을 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고 이거는 사실상 권력투쟁 성격 같다. 맞습니다. 예. 동의하세요?
당연히 이제 그 권력 투쟁이고 한동훈 대표가 왜 그 참지 않고 나와서 원래 본인은 비대위원장 끝난 다음에 좀 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나와서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전선을 긋는 이유는 이 차기 대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대표가 끄시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건 아니고 대통령 욕심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권력을 놓고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는 양상인 것이고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현안이 이렇게 많은데 둘이서 권력 다툼 하느라고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분당 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들은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권력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저작거리 민심이 그런 것이고요. 한가하다. 자기들 권력 싸움만 하고 있네.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솔직하게 무슨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만 하고, 그러니까 반윤의 이미지만 얻고 나는 전두환 노태우식으로 노태우가 전두환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모델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면 사실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확실히 헤어질 결심을 하고 용단을 통해서 나는 분명하게 이번에 대통령이 갈 테면 가라고 하면 진짜 가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20명 있잖아요. 그러면 20명이 뭐 할 수 있습니까? 10명만 모아도 법안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발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왜 법을 안 냅니까? 법안 내놓고 그거 가지고 하면 민주당이나 그밖에 야당들하고 협상에 불과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신용만 하면서 이미지만 취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가지고 우리가 대권 먹을 수 있겠어? 불가한 것 같아. 한동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장 기자님 말씀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도 어제도 이제 친하교원 22명하고 번개 만찬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만찬 직후에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엄중함을 공유했다. 과거에 이제 엄중낙연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엄중하게만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거다. 결단이 없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결단을 할 시점이 온다면 결단을 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께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해서 더 이상의 이탈을 막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를 전달한 것 자체부터가 저는 당내의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대신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만약에 다음번에 특검이 열리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의 정쟁적 특검에 저희가 함몰되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서 제3자 추천하는 그 안이 아마 지금 좀 심도 있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그 라디오나 이런 인터뷰 나와서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것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하려고 한다, 뭐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높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정책들에 있어서 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사 리스크, 영부인 리스크를 털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저는 충언으로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대승적으로 수용을 하셔야지 지금 상황이 해결이 된다. 그렇지가 않으면 진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공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당정 갈등 상황을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적극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14일쯤에 이제 김여사 특검법 표결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이고 2일 날은 이제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 장외 집회를 열어서 김건희 여사를 앞에 올려놓고 결국 이제 공세를 펼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이제 2차 회담을 조율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거 관련해서 두 사람이 어떤 논의만 해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에게 결단을 또 촉구를 하고 있어요. 특검 거부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같이
함께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권으로서는 대통령실 그다음에 3분의 1 의석밖에 안 되는 여당이 똘똘 뭉쳐도 민주당이나 야권에 비하면 정말 아주 힘이 부족한데 이게 좀 큰일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제대로 돌파를 하려면 그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뭐 이혼에 준하는 결단을 내린다더라. 뭐 백담사 뭐 그밖에 아크로비스타로 간다더라. 뭐 별별 얘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해법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어제 보니까 뭐 테이블 가지고 엄청 싸웠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원탁 테이블 원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뭐 테이블 가지고 그러냐, 뭐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본다,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논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과 같은 이 스탠스가 계속 지속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지금보다 간극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 지금 뭐 거의 폭발했어요. 이미 폭발 직전이 아니라 이미 폭발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수습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힘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여기서 야당도 좀 전략적 오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동안은 민주당은 개혁신당을 상당히 이렇게 192명의 대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뭐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점체 각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컨센서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명태균 대표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개혁신당 3표가 없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하고 통크게 협상을 해가지고 특검의 산을 넘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 특검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신용만 하고 마는 거라면 민주당은 또 일본 말씀은 안 돼서 또 속임수를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략적이고 아주 섬세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예, 섬세하게 정확하게 잘 취재를 해서 한동훈 대표의 내심이 무엇인지, 진짜로 이걸 통과시킬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신용만 하고 가짜로 그냥 막 소리만 벙벙 지르는 건지, 그게 아니면은 이건 굉장히 지루하게 국민들만 또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취재 좀 잘하시라,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정치가 이제 뒷골목 패싸움 같다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뭐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그 당정 간의 갈등의 틈새를 벌려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서 힘을 빼려는 전략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11월 이재명 대표 선거 전에 김 여사 관련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또 이재명 대표 생각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사실 지금 서로가 서로의 전략을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데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의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오전에 이제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고 아마 이제 그 시간 동안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의 오후에 가서 첫 일성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그럼 무슨 문제일 것인가? 이건 뭐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는데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방점을 좀 찍었어요. 이렇다면 이제 결기 있게 뭔가를 실행해서 행동으로 옮겨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본다면 뭐 이것을 민주당이 틈새를 벌렸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또 이 현 정부도 어쨌든 그 각을 세우든 뭘 하든 차별화를 하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이 국민들의 불안을 현 정부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부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한동훈 대표의 그 의지, 저는 이 부분은 좀 믿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